여러분은 50대를 갱년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제2의 사춘기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정미숙 씨의 정말 쇼킹한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책 세계에서는 그녀를 작가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책을 3권이나 내셨으니까요. 정미숙 작가의 삶과 그녀의 책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교훈이 아주 빼곡하게 들어가 있답니다. 그것도 아주 감동적인 톤으로 말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우리 나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3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은요, 유노북스라는 출판사에서 책을 한 권 소개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정미숙 작가의 성장하는 50은 늙지 않는다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요, 일상의 정미숙 작가가 연상되면서 글이 읽혀요. 이 책은 그렇게 읽으시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더 감동적으로 여러분들께 와닿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들 이 책을 읽으시면요, 정 작가의 생각을 읽으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정리해드리는 3가지의 생각 방식이 결국은 그녀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정 작가가 제안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돌봄입니다. 특히 마음 돌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년에 특별한 자기 되기를 선언하는 것. 그리고 3번째는 몸과 마음을 성장시켜가는 것. 이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성장하는 50은 절대로 늙지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정 작가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자, 성장하는 50이 돼서 늙지 않는 법 3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기 돌봄이에요. 이 책에 주로 1장과 2장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인데요, 나이가 50이 전후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갱년기를 겪게 되죠. 정 작가도 물론 예외가 아니었겠죠. 이 갱년기의 몸의 변화와 우울 등을 정 작가도 아주 심하게 겪으면서요, 항상 남과 비교하고 특히 남편과 비교하면서 분노하고 우울에 빠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이런 나날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 작가의 말에 의하면, 아니, 몸과 마음은 하나의 팀인데 몸이 아플 때는 약도 먹고 몸을 돌보면서 왜 나는 나의 정신을 돌보지 않았지? 왜 나의 이런 부정적인 태도, 무계획한 그런 생각 방식들, 나의 일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년기라는 것은 마음이 내 몸에 보내는 사인 같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돌보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온 인생을 다독이고 남은 2라운드의 인생을 위해서 다시 충전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갱년기라는 건 신이 나에게 내려준 하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정 작가가 제안하고 있는 3가지가 있어요. 자기 마음 돌봄을 위해서요. 첫 번째는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의 기준에서 출발시키는 그런 결심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치 있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리기로 결심한 거예요. 나쁜 과거의 기억들, 열등감,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버리기로 결심한 거죠. 3번째는요, 그 상태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아를 실현하려는 그런 결심이었던 겁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주 불편하거나 슬프거나 약하거나 쓸모없다고 느낄 때에도 나는 괜찮아, 지금 이대로 충분해, 노력하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자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내가 나 자신의 불안정함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게 되면서 점점 불안감을 느끼는 횟수도 줄어들고 불안감을 느끼는 시간도 짧아졌다. 이게 정 작가가 자기 돌봄을 하면서 느꼈던 솔직한 감정의 표현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중년에 그냥 자기가 아니라요, 특별한 자기가 되려고 결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자기로는 안 되고요, 갱년기를 맞았을 때 이제는 특별한 자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결심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 작가의 말을 빌자면 내 삶의 주인공은 항상 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볼게요. 나는 매사를 남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어릴 적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것이 늘 트라우마가 되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의 행동에 기준점을 세워놓고 남편에게 늘 불평불만을 했다. 당신과 나는 불공평해. 당신은 허구한 날 바깥으로 놔두는데 난 애들 데리고 집에만 있어야 하잖아 라고 말했다. 내가 갱년기 증상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하는 일을 그만두고 남편에게 빚진 기분을 느끼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3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는 생존 독서를 하며 내가 바라는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릴 적 나의 꿈을 다시 찾기로 했을 때 나의 심장은 뛰기 시작했고 절망의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정 작가의 삶 그 자체를 연상하면서 이 글을 읽으시면요, 정말 감동이 몸에 확 와닿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이 이야기도 한번 소개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정 작가는 결국은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바꾼 사람이거든요. 그 독서의 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책에 들어가 있는 여러 다른 책의 내용들, 그것만 추리셔도 여러분들은 아주 해박한 지식을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지간한 학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수준을 이미 정 작가는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에디톨로지, 김정훈 작가의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우리의 지적 삶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에디톨로지와 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정 작가가 바로 그것을 그대로 실현한 분이라는 걸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책을 보시면요, 철학자에서 심리학자에 이르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삽입이 되어 있고요. 공자에서 붓다에 이르기까지 성현들의 경험과 말들을 적절하게 이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뉴욕타임즈의 의학 담당 기자죠, 바버라 스트로치가 낸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라는 책을 소개하면서요, 현재 자신의 뇌 상태가 가장 똑똑할 때다, 이런 거를 정말 실감 있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중년의 똑똑한 상태에서 나는 엄마도 딸도 아내도 아닌 나 자신으로서 나의 특별한 부분을 만들어가면서 새 인생을 꾸려갈 것이야 하는 점에 대해서 주로 3장의 이야기인데요, 자신의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독서를 하고 그 독서의 내용을 담아서 인스타그램을 하고 또 그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해서 블로그를 하고 블로그에 올린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유튜브로 송출하고 또 책을 쓰고, 이 패턴의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간 정 작가, 저는 박수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요, 몸과 마음을 성장시키는 이야기예요. 주로 이 책의 4장과 5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요. 4장의 제목이 50부터는 건강하게 살기로 했다는데요. 물론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모두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 다음 성장과 관련해서 정 작가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요, 생각보다 실행이 엄청 중요하다. 바로 실행해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듣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 작가의 상황을 잘 고려를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서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쓰신 분인데 처음에 책 읽기가 쉬우셨겠어요? 그러면 익숙하지 않은 책 읽기에 대해서 이게 내가 가능해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는다고 나에게 무엇이 올 거야 하고 또 의심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고민을 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건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칸트도 매일 산책을 하면서 명상했다고 하면서 자신도 산책과 명상을 실천한 경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감사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김주환 교수의 회복탄력성이라는 명저 안에서도 엄청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죠. 이 감사함의 마음은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웃는 얼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도 하고 있어요. 원숙하고 지혜롭고 노련한 현재의 자기가 나는 가장 마음에 들어. 나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충만한 마음에서 지어지는 미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건강을 유지해주는 아주 핵심이 되는 치유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정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어떻게 느끼셨어요? 정 작가의 실제 삶을 연상하면서 이 세 가지 제안을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요, 아, 나도 성장하는 50, 늙지 않는 50, 오늘부터 결심하고 계획해서 한번 실행해보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책의 말미에요, 세 사람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곤충기로 알려져 있는 앙리 파브로, 85세에 10권의 곤충기를 완성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요 90세에 피에타를 완성했다고 해요. 미국의 화가 모지스, 이분은 78세부터 화가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100세까지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고 합니다. 정 작가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 50이라는 나이가 정말 본격적으로 인생을 시작할 나이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정 작가는 이 책에서요, 자신이 살아온 기적,
이 기적이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 살아갈 기적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말로 에필로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년에 대한 생각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이 책, 여러분들 일독을 꼭 권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